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김형숙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경력 단절,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지자체 별로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또는 노인 대상, 시니어 대상 일자리를 이렇게 열어놨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청년 세대, 구인, 구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요즘 지자체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분석이 돼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경력 단절 또는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서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아침, 저녁 또는 낮에도 조끼를 입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안에는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신데 좀 저는 한번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셔서 하시냐고 여쭤보면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관심 가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웃으면서 아니, 저희 주변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보 공유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또 여쭤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제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취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그것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은 과연 없을까? 실제로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나도 진작 이런 거 배워서 이런 거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못했지, 이제 옆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사례를 주신 우리 사례자의 이야기 안에서도 아마 제목을 보시면 3번의 결혼 그리고 2번의 이혼, 과연 어떤 사람과, 이게 똑같은 사람과의 결혼 이혼인지 아니면 각각의 결혼과 이혼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사례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과 3번의 결혼을 지금 하고 계시고 2번의 이혼을 경험하신 우리 사례자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또 고민되시는 내용 중에는 이혼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는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조금 해본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흔히 부부를 로또라고 하는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맞지 않는지, 젊을 때는 아직 산 세월이 짧아서 그런가 했는데 살아갈수록 더 힘이 듭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서 언제나 바쁘고 저는 전업주부라서 시간이 될 때 남편의 일을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장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과 이야기만 해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들어가라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눈치껏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서 최대한 남편 생각에 맞춰 줬습니다. 저는 남편과 2번 호적상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3번의 결혼, 2번의 이혼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은 사람과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세 번째 살기로 하고 내건 조건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렇게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남편도 외로운 사람이라서 진심으로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동안 잠잠하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하고 주변에서도 나이도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거죠. 다시 혹시 이혼 도장을 찍을까봐 그러면 정말 3번 결혼, 3번의 이혼 뭐 이런 상황이 될까봐 굳이 그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 실수 또는 싸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 후 처리는 저와 그리고 남편과 막역한 아마 시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어떤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을 그냥 누구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며칠 전 자정 12시가 넘은 시간에 누구 삼촌이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짧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두 사람 친한 거냐? 누구누구 성격 좋지? 나 없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가끔 통화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찾는 전화였는데 저는 남편이 자는 줄 알고 본인이 이제 받아서 금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깨어서 다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장난처럼 왜 예전처럼 또 의처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모른 척 했냐고 묻기도 하면서 급한 일인지 빨리 그 삼촌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죠. 사실 자정 시간에 누군가에게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막역한 형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일이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전화 벨소리에 남편의 핸드폰이지만 본인이 반응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또 당연히 깨지를 않으니까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이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상황인데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이 남편분께서는. 그리고 아까 장난말처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전에 2번의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글쎄요, 질투, 의처증, 이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 시장에서 누구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이 날씨도 추우니까 뜨거운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이제 형수님 이렇게 불렀겠죠. 자, 불러서 그 음료수를 이렇게 받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또 남편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아우, 참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보기 좋다. 이 말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될 상황은 없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정말 동생 같은 우리 삼촌하고 그 삼촌이 또 소중한 내 아내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음료수를 건넨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화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남편도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즉각적인 언어의 표현보다 더 큰 반응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머지 은어를 포함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죠. 어우, 참 보기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아이고 참 보기 좋네요 라고 하는 것 또는 그래 참 아유 보기 좋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 억양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겪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서도 농담처럼 누구 삼촌 이야기를 자꾸 남편이 하기도 하고요. 남편 자신을 그 삼촌과 여러 면에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삼촌은 굉장히 시장 안에서도 가정적이고 그리고 그 남편, 그 삼촌의 그 부인, 아내도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인 그 삼촌,
본인이 볼 때, 우리 사례자분께서 볼 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열심히 사는 가장, 열심히 사는 장사를 하는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과 본인 자신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분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서 멀쩡한 남의 남자를 왜 자꾸 나하고 연결시키느냐, 뭐 친하게 지내보라고 한다든지, 참 둘이 같이 있는데 보기 좋다고 한다든지, 자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왜 자꾸 나에게 연결시키지? 나와 자꾸 관련을 시키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말투, 여전히 변하지 않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잠잠했었던 이런 남편의 의심하는 말투, 의심하는 표정,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남편의 의처증,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2번의 이혼을 아마 결정하셨을 때는, 여기 사례에서는 많이 표현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이혼을 2번이나 결정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의처증에 대한 불편함, 의처증에 대한 그 어떤 심각성은 조금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3번째, 호적의 어떤 결혼이라는 그런 요식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호적은 2번의 결혼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동거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 3번째 결혼 생활 속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약속을 어느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남편의 이 의처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죠. 남편은 그런데 여전히 바깥에서는 누구 삼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이런 말, 행동 때문에 약간의 위축감, 3번까지 또 헤어짐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조금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결혼, 이번에 동거 생활은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불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남편이 싫어할까 봐, 남편과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장 사람들과의 접촉, 만남을 피하게 되고, 저만 애꿎게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꾸 모임이나 이런 장소에 피하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 물론 예전보다는 증세가 또는 저한테 하는 행동이 심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하는, 우리 왜 은근하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더 위축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은근하게 남편이 하는 이 행동들, 말이 부인 입장에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는 조금 위축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듯한, 또는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약간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울감까지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번째 이혼. 사실은 지금은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정리하는 게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3번째 이혼, 3번째 헤어짐,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남편 가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쉽게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혼된 상태로, 호적상으로는 이혼 상태이니까, 자, 이 상태로 모든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와 남편이 새롭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본인의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혹시 아이까지 생긴다면 정말 저는 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주변 사람들 말처럼 뭐 2번 결혼, 2번 이혼했으니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관계를 조금 더 뭐 좋은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실천해 보고 이 관계를 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마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늦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죠. 한 사람하고 3번 결혼, 2번의 이혼.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사람하고의 결혼이든 한 사람하고의 결혼 이혼을 반복했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던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사례자분께서는 이 안에서 저희에게 왜 이혼을 2번이나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의처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측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때 사실은 멋모르고 결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결혼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적어도 하나 정도는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혼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게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혼이 그럼에도 쉽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헤어지는 게 쉬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에너지의 소모, 이런 것들, 감정의 소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제목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이 결정이 쉽게 조금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아까 63살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유지하시고 또 이혼을 선택하셨다가 다시 결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숫자만 보면 되게 쉽게 결정 내린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요? 사랑, 불신, 그리고 병. 우리가 뭐뭐증이라고 붙을 때 의처증이라고 증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사실 병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또 병이라고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 이런 단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오셀로라는 것은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4대 그 이야기 중에 이 오셀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상황 속에서 약간의 자존감, 이제 아무래도 뭐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존감이 약간 하락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오셀로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결혼 생활 속에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망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은 아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서는 아내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를 의심했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이미 아내는 세상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 의심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의심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행동에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본인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육에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짝을 이뤄서 달팽이처럼 이렇게 뭔가를 그려가는 활동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이 뭐였냐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그 달팽이 모양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을 어떤 그 달팽이 시작 지점에 딱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은 눈을 감는 거죠. 눈을 감고 있고 오로지 상대방의 설명에 따라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볼펜으로 길을 찾아가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활동지를 저가 봤잖아요. 어떤 모양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라는 걸 이미 봤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옆에 있는 분의 설명을 듣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제 동그란 달팽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우리 설명하시는 옆에 분이 더 내려가세요, 뭐 더 내려가세요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순간 아닌데 지금쯤 이제 꺾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의심을 꼭 누르고 눈을 이제 끝까지 감고 그 활동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눈을 뜨세요 하고 그 활동지를 봤더니 제가 의심의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자 그런 멈췄던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도 저는 그 달팽이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들을 봤더니 달팽이와 전혀 상관없이 막 달팽이를 가로질러 가시기도 하시고 달팽이 밖으로 막 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감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이 자꾸 들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제대로 인도해 주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 한 5cm 정도 내려오세요라고 하는데 이미 눈을 감았으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감각은 훨씬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의심이 되다 보니까 본인 생각보다 5cm? 근데 그 5cm에 대한 강박도 떨어진 데다가 더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덜 내려간다든지 이제 이런 변화 때문에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달팽이 모양을 보고 서로 많이 웃기도 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의심한다는 것. 계속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깨어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들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의심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또 의심을 당하는 사람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투인지 의처증인지 고민이 된다. 사실은 그 경계선이 뭐 그렇게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쓱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쏴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어머 어떡하지?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제가 저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그냥 인식하게 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 그런 순간의 느낌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없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상황 속에서는 가끔은 내 느낌,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민감하게 어떤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건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질투인지 의처증인지 평소 본인의 기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자존감 저하, 아까 오셀로 장군도 아내와 자기의 신분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소 권위적인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배우자한테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은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
감정들을 가지면서 배우자 탓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느끼는 감정들을 일일이 다 남들과 소통하고 있지는 않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충분히 본인이 매력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약간 시소의 느낌이 돼서 뭔가 내가 더 기울어진다라고 느껴지면 표현한다던가 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안에 조금씩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불신의 마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강박적인 질투라든지 또는 병적인 질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건 조금 질투와는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오셀로 장군처럼 사실은 신분의 차이, 요즘은 뭐 신분의 차이는 없죠. 그러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차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또는 아까 그 누구 삼촌에 대한 생각들, 우리 남편분께서 보실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진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그 삼촌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울어짐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아내에게 투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질투인지 의처증인지 고민된다. 본인의 느낌을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처증도 있었지만 그것과 연결시켜서 또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느낌에서 뭔가 나를 위축시키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어렵게 만든다. 남편과 좀 더 이번에는 그래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의심한다거나 또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지? 자, 그 안의 방식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누구 삼촌하고도 조금 거리를 두는 방식을 택하신다면 본인이 아무래도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게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내가 남편과 관계만 유지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내가 남편의 의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헤어짐. 혼인신고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헤어짐 이것은 글쎄요. 이건 사례자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그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헤어지시면 안 돼요. 돼요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생각한다면 지금 또 남편께서 사업이 잘 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아마 헤어지실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남편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 보니까 남편분의 사업도 물론 잘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남편분이 우리 사례자와 헤어지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실 그런 기회들은 또는 제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주변의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분의 생각, 남편의 이런 말이나 행동이 아마 그 전에 두 번의 이혼 안에서 남편의 이런 행동이 정말 색안경을 하나도 끼지 않고 진짜 나에게 순수하게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내봐. 그 사람과 남편이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좀 친하게 지내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측하시고 미리 그렇게 남편이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하는 말이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 다시 의처증이 다시 드러나는구나 라고 먼저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이 정말 순수한 말인지 아니면은 정말 의처증과 연결된 말인지, 물론 우리 사례자분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느낌보다 저는 또 느낌과 더불어서 남편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사람을 멀리하고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신다기보다는 남편의 정확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그때 헤어짐을 선택할지 또는 혼인신고를 선택할지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남편분 입장에서는 세 번째 만났을 때 다시 우리 다시 생활을 시작하자라고 뭔가 조건을 걸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셨을 때 혼인신고라는 것을 글쎄요, 아무도 과연 선택하지 않으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남편분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례자께서 굳이 혼인신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남편분께서 혼인신고를 원하셨는데 우리 사례자께서 아니 더 이상의 혼인신고는 됐어. 그래서 그냥 살게 되신 것인지, 자,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혼인신고에 대한 그냥 주변의 말에 따라서 내가 혼인신고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여부보다도 두 사람이 그걸 원하는지가 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측해 본다면 남편분 입장에서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아내가 언제나 내 곁을 혹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사실 말로도 다 알 수 없는 게 이 깊은 우리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마음 알아내기는 참 쉽지 않다고. 자, 그런 것처럼 저는 남편분의 생각, 혼인신고에 대한 남편분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왜 자꾸 누구 삼촌하고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그래서 남편분의 생각을 조금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남편분은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내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삶, 그 삶의 과제 속에서 생활 기반, 지지 기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내가 지금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외톨이라고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고 혼자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정확한 건 없거든요. 정확한 걸 조금 알아보시고 굳이 남편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로서의 삶을 좁혀나간다거나 또는 바꿔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생활 기반, 가정이라는 내 생활 기반, 그리고 남편의 시장이라는 또 생활 기반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안에서의 나의 지지 기반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런 기반 속에서 당연히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우울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 기반을 조금 더 위에서라도 고립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넓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경력 단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붙어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런 것 안에서 실제로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남편 시장에서 하시는 일에 아마 늘 같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더 늘려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또 지자체 가시면 이런 상담사들이 또 앉아 계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지금 내 나이에 딱 맞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혜택들이 많은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잘 누리고 살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혜택이 있는지 또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누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편 사업도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특별히 더 걱정하실 일은 아마 늦게 아까 얻은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은 없는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자기 나름의 역할을 잘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걱정하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멋진 나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아마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움직이지 못하셨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무것도 정확한 건 지금 없습니다. 남편의 어떤 상황도 정확한 건 없고요. 남편하고 나하고의 그냥 막연하게 고민하시고 막연하게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 그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사례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상대방을 믿어.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생각조차 없이 정말 믿음이란 단어가 굳이 부부 사이에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조차 못하시고 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결혼 초창기부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 시니어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혼하는 세대 안에서도 그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뭐 돈, 경제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그러니까 혼외, 그러니까 결혼 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도 또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우리 사례자분께서 두 번의 이혼을 선택하셨던 그 중요한 믿음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세 번째 헤어짐과 세 번째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또 영향을 미치니까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야기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헤어짐? 두 번의 이혼이라는 이 제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막연히 예측하시고 막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과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 그리고 남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발전해 가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발전, 나의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사례자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정보도 또 알려드리면서 혹시 혼자 또 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좋은 건 많지만 그냥 혼자 이렇게 시작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뭐 친구분이라든지 또는 아시는 분들과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역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처음에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몇십 년 동안의 이런 생활 속에서 남편이 아는 분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본인의 친구라든지 본인의 주변의 지인들을 잘 이렇게 함께 그런 장소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우리 시니어, 우리 사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을 해드리고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 한번 가볼까라고 막연히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거죠. 가서 한번 쓱 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강좌나 이런 것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지도, 왜냐하면 인기 있는 강좌는 선택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 한번 보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분명히 아시는 분 발견하게 되실 거라서 그런 발견하는 기회도 가져보시면서 좀 더 에너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